그러면 이게 종목이 이제 샘플링이 되잖아요. 그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그러면 지금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 건설주들, 그 다음에 또 석유화학, 딱 중국과 연결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여기서 뭔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뭐 케미칼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작년도 12월 9일까지는 소부장 주식들,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부품단. 그런데 그 사이에서 12월 9일에 현재까지 또 소부장주가 더블 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러면 이걸 제거법으로 쓰는 거야. 급등한 거 제거하면 여기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 뭘까 할 때 이제 이런 샘플링 하다 보면 여기서 참고하는 게 테마주, 이 종목이 어느 테마에 섞여 있지,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샘플링한 종목이 이렇게 각 증권사마다 건설기계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모듈 주택, 여행은, 자원개발, 이게 클러스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속해 있는, 그러면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들이에요. 2차 전지. 그러면 엔솔, 한번 저점 찍고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데 요거 쌍바닥. 그 다음에 삼성 SDI. 이건 계속 더 빠져. 이게 이제 삼성그룹인데도 이런 모양이에요. 삼성그룹 주가도. 근데 이제 저라면 삼성 SD가 전고체의 대장주니까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의 전고체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전고체라고 샘플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종목을 찾을 때 여기서 찾겠어요. 대부분들 보면 엔솔, SKI텔 다 거의 비슷해요. 하나기술 다 우양.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징은 12월 9일과 현재까지 바닥을 주고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아직도 거래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래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2차 전지 소재주에서 한번 이 샘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여기서 미래 컴퍼니 한번 눌러볼래요? 얘는 한 단계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로 올라갔냐면 전고체에도 속하지만 유리기판. 요새 유리기판 하면 여기에 이제 그동안 선도주가 필옵틱스라고 하는 게 이제 봐요. 로켓 보고 이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래 컴퍼니가 있어요. 미래 컴퍼니.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컴트로닉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면은 유리기판에서 컴트로닉스, 필옵틱스, 미래 컴퍼니 세 가지, 이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만 샘플링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필옵틱스는 일단 저점에서 더블 121선에서 이격이 지금 2만 원짜리가 사면 딱 100%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헛되이 되면 갑자기 그냥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시키고, 여기서 이제 미래 컴퍼니가 120선에서 별로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요건 또 이 전고체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중복되는 거, 요런 것들을 샘플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의 고가 저가의 궤적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링한 종목의 속성이 2차 전지 쪽인지, 전고체 쪽인지, 건설 쪽인지, 이런 테마 단어에 어디에 속해 있나.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테마를 주목하면 이 교집합. 같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는 종목인데 아직 못 올라간 거. 그럼 여기도 엮일 수가 있고 저기로 엮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보자지만 종목의 속성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초보자들이 이게 뭐 2차 전지인지, 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물어보세요. 나는 샘플링 했어. 이게 어디 섹터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런 기업 분석의 이 업황의 그 설명만 들어도 이게 반도체 부품 회사인지 반도체 부품 회사인지 디스플레이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사업 보고서 읽어보고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구분된다. 코스닥 기계장비 중에 디스플레이로 구분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속성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52주 최고가 데이터랑 그 다음에 시가총액 데이터랑 이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시면서 또 대주주 동향이랑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분기 매출의 변화. 매출이 증가하고 있냐? 얘는 계속 적자다. 그러니까 얘가 적자가 끊어서 까만 글씨 나올 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보다 더 빨리 가겠죠. 지금 분기 적자인데도 이제 바닥에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은 지금 적자지만 유리기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플러스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여기에 제일 많이 간 게 아까 필옵틱스였는데 필옵틱스도 실적단을 한번 봐요. 실적단을 보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 아직도 뭔가 유리기판에 대한 건 실적이 아직도 뒷받침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간 거는 삼성그룹이 유리기판을 자체에서 생산해서 이 유리기판이 외주 가능성, 확산 가능성,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삼성에 납품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지 않겠냐 해서 미리 땡겨버린 거예요. 네, 유리기판이. 때문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속성을 조사하다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 때는 업종지수의 고가, 저가, 그리고 거기서 최대 하락률, 상승률을 구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진 것 중에서도 상장 폐지나 뭐 문제되는 것들, 연속 적자되는 거 제거하고, 그러면서 흑자냈는데도 뭔가 마이너스로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각도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 각도가 횡보가 쭉 빠졌다. 이제 지그재그 수렴, 이걸 수렴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수렴이요. 예. 요런 타이밍을 기다려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3일 천장 100일 바닥.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는 이거 바닥인데 이게 100일 동안 그냥 수렴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한 종목 하다 보면 이게 답답하니 그래서 3개 정도는 분산하다 보면 재수 없으면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2개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또 타이밍을 주니까 생각대로 가는 거는 나중에 목표 단가 팔아서 아직 못 간 걸로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그래서 기준가 그 12월 9일 대비 상승률 하락 유상이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테마들이 제일 많이 올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오른 것들이 이제 로봇, 유리기판,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된 HBM3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막 하려고 그래요. 이런 급등한 것들 중에 더블 간 것들은 제외합니다. 아까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숙지하십시오. 이 각도가 60대 각도하고 100%간 거.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요. 이거 초보자용이 아니에요. 초보자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찾아서 대응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럴 때는 사전 시장 조사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이 작업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코스닥코비 기준 대비해서 하락률 상위에서 제거하고 뭔가 종목을 샘플링하는 그 다음에 또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오른 종목들 중에서 너무 급등하고 제거하고 제로에서 한 10이나 20% 정도에서 못 올라간 것 중에 또 테마가 어디로 아직도 갈 수 있는 테마를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 이거 하는데 일주일 걸릴 거라 쳤죠.
그러니까 선뜻 하기보다는 이런 훈련을 하셔갖고 신중히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3개 내지 5개로 실전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런 기준들에 속하는 걸 몇 개로 추리고 거기에 계속 왜? 이게 올랐어. 왜? 이런 왜 같은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씩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보자는 투자 노트를 반드시 적고 투자 일지를 적으세요. 내가 샘플링한 걸 왜 이걸 선택했냐.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런 전제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세요. 그냥 누가 좋다고 사라니까 그냥 엔터키 누르는. 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이 전체 종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종목에, 이것이 뉴스가 올 때는, 이게 연결돼 있어. 맞아요. 근데 이게 급등했냐? 이거 안 해. 아직 이거 안 올라갔네? 그러면, 이쪽을 해야지. 그래서 최근 뉴스가 가장 핫한 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의 그 젤렌스키, 푸틴, 트럼프 만나서 뭐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나갖고 뭔가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선택을 나는 샘플링을 할래요.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딱 클러스된 거를 찾아요. 그러면 아까 작업을 그래프로 해보는 거예요. 120일 기준으로 이격 50% 이상 안 해. 바닥 121선에 역배 열린 건 오케이. 대동기업 먼저 눌러봐요. 얘는 벌써 작년도 11월 10일부터 한 게임이 1, 2, 3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최근에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적어요. HD 인프라코어, 현대 에버다임. 요것도 한 단계 올려놓고 10,000원이 계속 저항인데 오늘 이걸 뚫으려고 그래요. 그럼 요것도 직전 고점이 돌파할 때는 이것도 한번 새로 박스 이론에 전에 배웠죠. 하단 상단에서 돌파게 브레이크아웃 우리가 배웠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을 돌파할 때는 이게 데드 잡으면서 손절하고 잡으면서 한번 샘플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기계 이것도 벌써 로켓포를 쏴요. 점프했습니다. 예,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점프한 거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현대건설 기계. 현대코퍼레이션. 이거는 121선 근처에서 뭔가 거래량이 증가했네. 요거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에버다임 이런 것도 적어내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박살났다가 요새 이렇게 각도를 줘요. 이것도 아직까지 121선에서는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죠. 요 가격이 과거에 갖다 해서 얼마 전에 가격을 130일 전에 산 사람이 이제 본전되는 130일. 그럼 20일이라면 6, 7개월 전에 샀는데 이걸 다 견뎌내고 기다리신 분들이 지금 본전되는. 이게 길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회복하려면 이게 얼마 걸려요? 이게 400일.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동.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바닥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SY. 이게 이제 SY 쓸 때 묘들 주택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쭉 샘플링하면 나는 현대에버다임, SY, 현대코퍼레이션 이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또 설계 관련된 회사, 히림. 아직도 안 올라간 거. 그러니까 아까 상승률 상위를 제하고 제로에서 20 안에 종목들 샘플이 벌써 히림,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도 이제 그럼 벌써 3개에서 5개 정도 나왔죠. 이거를 딱 샘플링 한 다음에 배분해서 이제 뭘 보는 거냐.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냐. 그럼 수급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밑에 땅 거래량에 요거를 굉장히 작지만 이 2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의 두세 배 증가하는 거래량 나오면 이거 수급 들어온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단도 안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30에서 50만이 하루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10배 들어와요. 그러면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상반기에 테마가 남아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이디어를 본다면 2차 전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에 그 자율자동차 쪽 이쪽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또 뭐라 그럴까?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야 같이 따라가요. 자동차. 그리고 6월 달에,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많이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6월 달까지 자율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게 모트렉스. 좀 뭔가 모양을 만들고 있죠. 슈어소프트 테크. 이런 것들. 모양이 이제 바닥권에서 그리고 여기에 또 네오오토라고 있어요. 네오오토. 네오오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자동차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운 거라면 120선 밑에 120선 밑에 21선이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배열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딱 들어오면 이게 갑자기 뭐 2, 30분 팍 치고 나가는 이게 이제 과거의 소부장의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세요. 퀄리타스 반도체나 어버브 반도체가 지속 떨어졌다가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소부장으로 작년 12월 9일까지 하다가 여기 초입. 그러니까 6,500원에서 요거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또 두개 맞고 올려놓고 또 두개 올려놓고 또 두개 맞고 요 국면 이때 거래량 봐요. 없죠. 그러다가 눌러주고 딱 급등하는 요때부터 거래량이 몇 배 증가해요. 거의 10배 증가해요. 이게 기점이 2월 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이쪽 섹터들이 로켓포를 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끌개가 딥시크 쇼크. 네, 맞죠. 예, 그때 이제 딥스크에서 엔비디아 빠지면서 저사양의 디램이나 저사양의 반도체 디램 만드는 회사 중에 중국과 연결돼서 중국 수요를 뭔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버 반도체라든지 이 제주 반도체도 한번 보세요. DB하이텍 뭐 이런 것들 딱 요 때는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치고 나. 오늘 시간에 보니까 이런 쪽들이 또 여전히 상한가를 치네요. 시간에 보면 어부 반도체 계속 여기서 대롱대롱 걸렸다가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치고 오늘 MK전자, 어부 반도체 이런 이제 거래량 순으로 쫙 상승 상위 정도도 보면 이런 것들 중에 중국 관련 뭔가 모멘텀이 있거나 딥시크 연결되어 있거나 소부장주에서 뭔가 이제 상승을 더 가는 종목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온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면 자율자동차 쪽이 남았어요. 6월달까지. 그래서 그쪽 중에 어부 반도체까지 거래량이 지금보다 한 5배, 10배 증가하면 이게 로켓포를 쏜다고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찾는 과정이 훈련이죠. 네. 사전 작업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뉴스도 많이 보시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 대비 마디에서 하락 유상이 상승 유상이 그래서 뭔가 나쁜 것들을 제거하면서 뭔가 내가 나름대로 선택한 것 중에 3개에서 5개만 샘플링해서 실전에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해보는
이런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골랐을 때 또 숙제는 사실 많잖아요. 예. 뭐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볼지, 수익률 어느 정도로 볼지 이런 기준까지 저희가 다 세워가면서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럴 때 제가 참고하는 거 아까 또 이 그림을 응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요게 첫 번째가 여기까지 중소형주들은 38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중소형주는 예. 38%입니다. 그리고 시가 1등부터 50은 21에서 25니까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요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가 투기주는 61.8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네오오토, 아까 모트렉스, 우리 자율자동차 쪽에서 모트렉스를 먼저 한번 봐요. 그럼 얘는 12월 9일 날 8,770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4등분 법칙 고가 저가의 상승률 하락률 이거와 우리가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트렉스를 넣고 저점이 12월 9일 날 얘가 얼마죠? 8,770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8,770원을 넣어요. 그러면 38.1을 먼저 체크하라고 그랬죠. 네. 12,000원. 그 다음이 얼마요? 68. 14,000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38.2. 이게 1차 숙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시죠. 38.2가 12,000원. 네. 61점이 14,000원. 지금 얼마? 11,000원대. 11,000원. 그러면 요거 12,000원부터 14,000원에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기에는 일단은 바닥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올라가는 날보다 조종하는 날. 요런 것들을 이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11,000원이니까 대충 저점에서 계산이 나오죠. 11,000원대는 이제 25% 정도 오른 거예요. 요거를 네오오토로 바꿔볼게요. 네오오토. 그러면 네오오토는 요번에 저점이 어딘가요? 저점이 얘는 8월 5일쯤 요 최근이 요게 얼마요? 요것도 12월 9일 날 6,580원이에요. 6,580원. 그러면 똑같이 넣어봐요. 6,580원. 그럼 얘도 38점이 딱 체크 9,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38.2 주체 나왔어요. 네. 근데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이제 흔들었다가 팍 치고 나가요. 61.8.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한번 팔고 사고를 해보면 어떻게, 저는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세력주들은 제로에서 38.2에서는 눌렀을 때 오히려 더 사기를 권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인 61.8, 1,600원에서 더블이 얼마죠? 13,000원.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이거 치고 나가면 반드시 꼴이 달려요. 11,000원에서 요 13,000원.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요 이제 옛날 자료를 보는 거예요. 11,000원에서 요게 대충 아까 카운팅을 한번 해보죠. 1,500원, 11,000원이 162일 전이에요. 저는 요 가격대를 치고 나가면 반 정도 한번 팔았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엘리오트 파동의 1, A, B, 2, 3, 4, 5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지금 이제 큰 그림을 주봉 딱 보시면 얘는 12,000원, 13,000원이 항상 지금 3년 동안의 저항이었어요. 이걸 뚫어줘야 새로운 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한번 잡아보시면서 1, 2, 3, 4, 5 최고의 전략 요렇게 가주는지
한번 시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조화 시켜보면 어떤 때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때는 기간으로 뭔가 좀 조정할 수 있고 요 과정을 요 데이터 갖고 여러분들이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전략을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